코로나 위기 속의 도내 중소기업들이 수출로 활로를 찾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올해 더욱 공격적인 수출 전략을 세웠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배달 용기 등 폐플라스틱 배출량이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전국 최대 규모의 저장소가 충북에 들어섭니다. 교통 혼잡을 줄이려고 만든 가변차로가 오히려 사고 위험을 높이고 있습니다. 차로를 따라가다 보면 역주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침체된 내수의 코로나19까지 도내 중소기업들에게 수출이 위기의 탈출구가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충북의 수출은 지난해 10% 이상 늘었는데요. 충청북도는 오는 7월 해외 박람회 방문을 재개하는 등 올해 더 공격적으로 수출 전략을 세웠습니다. 신병관 기자입니다. 옥천에 위치한 소규모 과자 제조업체. 미국에 수출할 과자 상자를 컨테이너에 옮겨 싣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새해 첫 선적에 1000상자가 넘는 물량을 주문받아 직원들의 표정이 밝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줄어든 국내 판매량을 상당 부분 수출로 메우고 있습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코로나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던 그 자체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죠.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지난해 충북 수출은 249억 달러로 전년도보다 12.8%가 늘었습니다. 특히 12월 증가폭이 39.8%에 달해 회복세가 뚜렷했습니다. 화공품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대기업 수출이 주축이 됐지만 중소기업들도 식품 바이오 등의 분야에서 선전했습니다. 해외 방문이 막혔던 만큼 화상 상담을 강화했고 국내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바이어들을 공략했습니다. 국내에서 인기 많은 아이템들도 저희가 또 찾아서 그들을 미팅을 한 다음에 구매 절차를 이루어서 이제 진행을 많이 하고 있죠. 충청북도는 올해 75억여 원을 중소 중견기업 수출 지원에 배정했습니다. 하반기부터는 해외 무역 사절단을 꾸려 직접 해외 박람회 방문을 재개한다는 계획도 서 있습니다. 새로운 바이오와는 화상 상담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수출 시장이나 수출 품목을 다변화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신흥 시장을 개척하는 데는 직접 대면으로 상품도 소개하고 바이어도 발굴하고 아프리카, 인도, 중남미 등 신흥 시장을 개척해 수출 시장 자체의 크기도 키워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코로나19라는 변수는 여전히 큽니다. 이에 따라 항공권 취소 수수료 지원 조항을 신설하는 등 보완책도 마련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등으로 전 세계적으로 소비가 되살아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시장 개척에 초점을 맞춘 충청북도의 지원책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상반기 코로나19 상황도 어느 정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상주 열방센터 방문자로 추정되는 8명이 행정명령 기한까지 진단검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청주시는 검사를 거부한 2명을 경찰에 고발하고 전화를 받지 않는 2명도 소재 파악이 되는 대로 고발할 방침입니다. 제천시는 GPS 위치 추적 결과를 보고 실제 방문 사실이 드러나면 4명을 고발할 계획입니다. 충북에서는 열방센터 방문자 17명이 확진되면서 접촉자 포함 모두 155명이 감염됐습니다. 코로나19 전담 치료시설인 청주의료원에서 이달 들어 간호사 등 8명이 무더기 확진됐지만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에 따르면 지난 5일 간호지원 인력 확진을 시작으로 격리병동 간호조무사 4명과 다른 병동 간호사 1명, 그리고 확진된 간호조무사의 가족 3명까지 포함하면 관련 확진자는 11명에 달합니다. 방역당국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확진자들의 신용카드 사용 명세나 위치 정보 등을 분석하는 등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배달 용기 등 폐플라스틱 배출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이를 활용해 만든 재생 원료도 공급이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수요가 따라가지 못한다는 건데 여유분을 비축해 수급 조절할 수 있는 전국 최대 규모의 저장소가 충북에 들어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버려진 플라스틱을 활용해 재생 원료를 생산하는 공장입니다. 세척해 녹인 플라스틱 덩어리를 가져다 잘게 부순 뒤 쌀알 크기의 작은 조각인 펠릿으로 만드는 겁니다. 일정한 규격을 가진 펠릿은 가공 공장에 팔려 건축 자재나 스티로폼 등으로 재탄생합니다. 코로나19 이후 배달 용기 등 플라스틱 배출이 크게 늘면서 이런 재활용 공장의 일감도 동반 상승했습니다. 기존에 100톤 하던 거를 150톤에서 200톤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먼저 번보다는 50에서 한 100% 정도 더 늘었다고 보시면 돼요. 문제는 늘어난 재생원료 생산량에 비해 수요가 적다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큰손 중국이 수입을 대폭 줄인 데다 국제유가 하락으로 원유로 만든 새 원료 대비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국내 소비마저 둔화된 상태. 3대 플라스틱 재생원료 매출 단가는 지난해 내내 하락세를 면치 못했고 일부는 1년 새 30% 이상 값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재생공장이 재고를 줄이기 위해 폐플라스틱을 적게 사면 수거도 덩달아 줄어 자칫 쓰레기 대란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재활용업이 상당히 궁극성을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폐자원이 수거돼서 선별돼서 재활용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됨으로써 수거라든가 이런 게 중단되지 않고 꾸준히 이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환경공단이 추산한 재생원료 재고량은 2만 톤 정도. 그래서 나온 해법이 공공 비축 기지입니다. 음성 성본산단에 내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축구장 2배 면적의 전국 최대 규모 저장 시설이 들어섭니다. 플라스틱 펠릿과 파쇄물 19,500톤을 최대 1년 정도 이곳에 보관하며 업계 스스로 수급을 조절하도록 하는 겁니다. 공사에 지역업체가 참여하고 지역민 우선 채용도 약속했습니다. 우리 충북이 환경의 어떤 기지로 되는데 모멘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탄소 제로에 우리 충북이 앞장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척과 액체화 등 가공 공정을 거친 재생원료를 보관해 환경오염 우려가 거의 없다는 게 환경당국의 설명. 환경부는 내년까지 음성과 청주 등지에 비축기지 6곳을 차례로 만들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한파 이후 상수도 이용량 급증으로 청주와 음성, 진천 등 곳곳에서 제한급수나 단수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상당구 남이배수지의 수위가 0.5m까지 떨어져 어젯밤 실시했던 제한급수를 오늘 밤 9시부터 내일 새벽 5시까지 연장하고 단수 지역도 남이와 문의에 이어 현도면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음성군과 진천군도 배수지별 상수도 공급량 부족으로 오늘 하루 부분 단수를 단행했습니다. 간선도로 공사 현장에서 뜻밖의 역주행으로 아찔한 경적 소리가 끊이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교통 혼잡을 줄일 대체 통로가 필요하다며 청주시가 멀쩡한 중앙 화단까지 철거해 가변 차로를 만들었는데 이 길이 오히려 화근이 됐습니다. 심중만 기자입니다. 2개의 차로를 막고 관로매설이 한창인 청주의 한 간선도로. 직진 차량들이 교차로를 건넜더니 자신도 모르게 역주행이 돼버립니다. 뒤늦게 눈치챈 차량들의 끼어들기로 옆 차량과의 신경전은 다반사. 뒤엉킨 지정체에 틈을 찾지 못한 운전자들은 어쩔 수 없는 역주행도 해야 합니다. 교차로 통과 직전 이들이 선택한 차로는 공사 때문에 생긴 임시 가변차로. 대체 통행로를 확보하겠다며 멀쩡한 중앙분리 화단을 철거해서 만든 건데 이 차로를 따라갔더니 교차로 넘어 역방향 차로로 이어지는 황당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 가변차로는 다음 교차로에서 직진이 안 된다는 안내 표지조차 없어 멋모르고 진입한 운전자들만 번번이 골탕을 먹기 일쑤입니다.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직진차로 그렇게 안 만들어갖고 계속 거기서 우회전을 또 틀어야 된단 말이에요. 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저번에 한번 사고 날 뻔했어요. 저도. 열흘 남짓 반복된 골탕에 운전자들이 진입을 꺼리면서 교통 혼잡을 줄이겠다던 이 임시차로는 정작 가장 혼잡한 출퇴근 시간대에 있으나 마나한 길이 됐습니다.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건 아니니까 공사 포장되면은 원상태대로 회복이 돼요. 적소한 위치에다가 거기다가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주 도심 6km를 관통해
SK 하이닉스 용수 관로를 매설하는 이 공사는 올해 말까지 이어집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기소된 김충재 옥천농협 조합장이 당선 무효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는 김충재 조합장 상고심에서 2가지 혐의를 모두 인정해 벌금 500만 원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조합장은 현재 직무 정지 상태로 옥천농협은 재선거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이 지방공무원 정원을 50여 명 늘리기로 했습니다. 도교육청은 학교교육 현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공무원 정원을 54명이 늘어난 3,402명으로 증원하는 조례안을 도의회에 상정했습니다. 조례안은 19일부터 열흘 동안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 심의를 거쳐 3월부터 시행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기업과 예비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충청북도가 육성자금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농협은행에서 1억 원 한도 내 대출을 받으면 최대 0.6%의 금리 할인과 함께 신용보증기금이 전액 보증하고 충청북도는 이자액의 2.5%를 대신 내줍니다. 신청은 오늘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신용보증기금으로 하면 됩니다. 충청북도가 도내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에 8억 원을 지원합니다. 사회통합과 국민안전, 환경보호, 자원봉사 등 11개 분야에 한 단체당 200만 원에서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다음 달 22일까지 신청을 받고 3월 선정위원회에서 지원 사업과 금액을 결정합니다. 도내 비영리 민간단체는 지난해 말 기준 491곳입니다. 충북도 내 학생들의 맞춤형 과학교육에 충북대가 힘을 보탭니다. 충북대 자연과학대학은 충북자연과학교육원과 화상 업무 협약을 맺고 과학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고교 학점제에 대비해 다양한 과학교육 프로그램을 함께 개발하고 전문가 협의체도 구성할 계획입니다. 미세먼지 감소와 겨울철 난방비 절감을 위해 청주시가 목재 펠릿 보일러와 난로 설치를 지원합니다. 설치비의 70% 한도에서 펠릿 보일러는 280만 원, 펠릿 난로는 105만 원까지 지원하며 복지시설이나 주민 편의시설에는 설치비 전액을 지원합니다. 희망하는 시민은 다음 달 5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옥천군이 문화예술, 관광사업을 전담할 옥천문화관광재단 설립을 추진합니다. 옥천군은 이달 중으로 문화관광재단 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작합니다. 충북지역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